뭐가 문제냐면 처음에 내가 올 때 힘들어서 오잖아요. 종교나 뭐 이런 데 찾아갈 때 힘들어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힘든 걸 풀어준다고 하니까 찾아간단 말이야. 근데 구인사도 그렇고 대부분 보면 뭘 요구하냐면 공부하라는 걸 요구한다고. 그 힘든 건 풀어줄게. 공부해. 이게 딱 조건이야. 계약이란 말이야. 이게 초발심이라고. 당신 힘든 건 일단 풀어는 주는데 대신 공부해. 그래야지만 풀려. 라고 조건이 걸린단 말이야. 대부분. 그러면 예, 그러겠습니다. 라고 내가 했잖아. 이게 초발심이란 말이야. 그럼 공부하면 돼. 공부하면 저절로 풀려나간단 말이야. 공부를 하면 내가 알아지는 것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지.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알아가. 어쨌거나 숨 쉬고 있는 동안 내내 계속 알아지는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알아지면 보이는 게 달라. 그럼 내가 점점 괜찮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얘기야. 저절로.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면 내가 행동하는 게 다르고 행동거지가 다르니까 나를 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나를 대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전 같지가 않고 예전에 알던 사람들도 예전과 똑같이 나를 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지니까 싫으면 떠난단 말이야. 근데 새로 만나는 사람은 내가 좋아진 상태에서 만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나를 좋아해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연이 바뀌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지는 만큼 예전 사람들은 예전과 똑같이 나를 대하려고 하는데 이게 힘들어지고 지 입맛대로 안 되니까 지 맘대로 안 되니까 떠나는 거야. 지 스스로. 그리고 기운이 안 맞는 거야. 주파수가. 그리고 새로 오는 사람들은 나는 좋아진 상태에서 만나니까 좋은 사람이니까 나랑 같이 있는 게 재밌고 좋으니까 같이 어울려 놀지. 근데 거기에서 또 멈춰 있으면 그냥 그물에서 놀고 끝인데 나는 공부한다고 했잖아. 그럼 초발심을 공부한다는 것을 놓지 않으면 자꾸 좋은 사람 노력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져 가. 그럼 나는 또 올라선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만큼 좋았을 때, 요만큼 좋아졌을 때 만난 사람들이 나랑 같이 계속 성장해 가면 계속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고 거기서 놀고 앉아 있으면 나는 거기서 계속 못 놀아요. 또 말이 안 통하거든.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예전에 좋았던 게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거든. 자기 주파수랑 안 맞으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또 떠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면 그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좋거든. 또 그런 식으로 인연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 뿐이지 인연을 끊고 잘라버리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더 좋은 인연을 만나도 나는 못 알아봐요. 그게 좋다고 느껴지지도 않고요. 초발심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우리가 구인사 처음 인연이 됐을 때 내가 거의 죽다 살아나갔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충격을 좀 먹어서 마음의 심리적인 타격이 커서 그래서 구인사와 인연이 됐잖아. 근데 구인사를 갔더니 그동안에 아버지가 살아와면서 세상에 신이 어딨냐고 내 불알투 쪽을 믿지라고 하셨던 그 아버지께서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영적인 세계들의 운위의 흐름이라는 게 있고 또 이걸 공부하면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신선해서 아버지가 구인사와 인연을 맺었단 말이지. 공부하겠다고 한 거였단 말이야. 초발심이. 그럼 그걸 놓지 않고 계속 그냥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가셨다면 달라졌지. 근데 중간에 나는 구인사를 다니고 있다고만 생각을 했지 공부의 끈은 놓은 거야. 기복으로 어느 순간 바뀌어버렸고. 근데 초발심이 놓쳐져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건데 나는 구인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게 개코는 무슨 변하지 않아. 지금 구인사에 다니는 수많은 그 사람들, 그 신도들 중에 변치 않고 초발심 변치 않고 다니는 있으면 데리고 오라고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 있냐 그런 놈이. 없다. 습관이 들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하지. 공부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지? 그래, 이게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됩니다. 어머니 지금 태권도고 가실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 태권도를 하면 몸이 어느 정도 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세가 태권도라는 게 사실은요 굉장히 힘든 동작이에요. 애들도 그 자세가 안 나와요. 제대로 된 동작 자세를 만들어내려면 최소한 2단 1단도 이제 지금 초단은 그냥 개나 소나 다 줘. 2단까지도 개나 소나 다 줘. 시간만 채우면.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안 그랬거든. 초단 따기도 쉽지 않았고 2단까지 가면 2단 정도 되면 지금 한 3, 4단? 사범 정도 되는 수준까지 끌고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데까지 최소한 3년? 이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나도 2단까지 따는데 3년 이상이 걸렸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 시간만 때우지 훈련을 그렇게 빡시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애들 다 도망가니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애들도. 하물며 지금 80년 동안 근육과 뼈다구를 갖다 그렇게 써보지 않은 노인네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자세와 동작이 나오냐면 안 나와요. 그리고 나이 80 넘은 노인네들이 그 동작을 하면 멋있을 것 같아요. 한 개도 멋있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이 뭐 검은 띠 메고 해갖고 뭐 단을 따고 뭐 아이고 이 딱한 중생들아. 처음에 그거 갈 때 왜 가? 내 몸 건강해지려고 갔잖아. 그럼 내 수련하러 간 거란 말이야. 이게 초발심이야. 내가 내 몸을 단련하고 수련을 하겠다고 간 게 초발심이야. 그러면 내 몸을 수련하고 단련하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저절로 다 이루어져. 초발심을 놓지 않으면 저절로 다 이루어진다고. 그럼 그 결과물들은 인과의 법칙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물이야. 그 결과물이 생겼다고 좋다고 막 신나갖고 거기 그러면 초발심 후루룩 날아가 버린 거고 그잖아. 그래서 초발심 놓지 않는 게 모든 공부 인생의 시작과 끝이다.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다 된다. 내 근기가 이게 근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그 어머니 그 이전 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세대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 아버지 윗세대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 세대들은 기계식이라고 불러요. 일제시대 때 태어나갖고 사셨던 분들 있잖아요. 거긴 기계식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전자기기들이 만들어지고 나와서 아버지 세대들은 그 라디오나 뭐 이런 것들을 만지고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뭐 세탁기나 이런 것들을 만지고 사셨잖아요. 이 세대들부터는 다 아날로그 세대란 말이야. 기계식이랑 아날로그는 또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 오셔갖고 사시는 동안에 그분들이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갈 수 있는 그 한계가 있고요. 왜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난 거고 또 아날로그 세대들이 또 경험하고 알고 갈 수 있는 그 한계의 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아날로그 세대 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 세대와 또 베이비 부모 52년 이후로 태어난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부모 세대들과는 또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해줘도 안 와닿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특히나 이제 뭐 부부가 이혼을 할 수 있냐 없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죽어도 이혼은 그건 아니지라고서는 하는 세대들이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이고 이혼 그까이 거 할 수도 있지는 아날로그 중에서도 베이비 부모 이후 세대들만 그게 수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도 나디 남자가 여자가 이러면서 하는 그거는 어머니 세대들까지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들부터는 또 다르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왜 그런 차이가 많이 나느냐면 환경적인 차이가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주어진 조건과 환경이.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부터 학교를 다녔단 말이야. 그 이전 세대는 학교 다니는 세대가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숫자를 놓고 보면, 분포도로 보면. 근데 베이비부모들부터는 무조건 의무 교육으로 초등학교는 나올 수 있게끔 다 가르치는 세대가 베이비부모 세대들이란 말이야. 그럼 최소한 공교육이라는 것을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이야. 패턴 자체가 예전에 쭉 전에 내려왔던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신식문물을 받아들인 세대란 말이야. 그럼 서양의 것들을 받아들여 왔는데 당연히 생각하는 패턴과 방향이 다르지. 그럼 그 세대들은 전 세계, 전 인류의 문물을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대상이 어느 대상으로 가냐면 전 세계랑 상대를 해야 되는 대상들이라고.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뭔가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이 없었었던 거고. 그래서 깨닫고 알고 가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공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성장한 세대들은 대상이 우리나라끼리 복작복작되고 여기서 꽁냥꽁냥거리는 이런 마인드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전 세상을,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만 사는 게 힘들지 않고 품성이 거기까지 커가야 되는 세대들이란 말이야, 이미.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라든지 우리 밑에 애들부터는 유학을 편안하게 가게 만들어준 세대들이란 말이야. 89년도부터인가 세계 여행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92년도에 여행 자유화가 됐지. 그리고 93년도인가 4년도인가부터는 이제 뭐 유학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게끔 바뀌고, 이러면서 유학 문이 열린 세대들, 유학을 갈 수 있어진 세대들, 그걸 몸으로 겪고 할 수 있었던 세대들과 그렇지 않았던 세대들과는 또 다르거든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정해지는데, 주어진 조건이 다르게 태어나기 때문에 타고난 근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세대가 있고, 그게 감당이 안 되는 세대가 있고, 깨닫고 알아지는 것들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갖고 이해시킬 수 있는 폭은 굉장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또 베이비부모 세대들한테 내가 얘기해서 이해시킬 수 있는 그 폭은 어머니, 아버지 세대랑 완전히 또 다르고, 지금 아이들은 불가능한 게 없는 세대란 말이야. 걔네는 태어난 걸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품성과 결이 우리는 빈민국에서 태어났고 걔네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야. 같은 대한민국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선진국에서 태어난 애들은 품성 자체가 다르게 태어나거든. 인류란 말이야. 이미 전 세계 인류로 태어난 애들이야. 그럼 걔네들한테 너희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해가면서 공장의 노동자로 살고 억식에 살아남아야지, 먹고 살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하면 걔네들한테 통하냐면 안 통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따져가면서, 근데 공통적인 분모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그 초발심. 누구나 이건 변하지 않아요. 세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방법론이 달라지겠죠. 거친 환경 속에서 막 닥치는 대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워야 되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람과, 내가 몸으로 겪지 않아도 위에서 쌓아놓은 자료들이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세대들이 있고, 방법론이 다르고 이해의 폭이 다르고 뭐 이런 게 다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뭐가 변하지 않아? 초발심.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영적인 진화에만 있기 때문에, 오로지 인간으로 태어난 목적은 오로지 영적 진화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신은 성장을 못해요. 이게 묘한 거예요. 신들은 공부를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냐면 신들은 성장이 안 돼요. 왜? 고난과 고통이 없어. 신들의 세계는 아주 정확해서 에너지 기운으로 척척척척척 그 서열이 정해져 있어서 움직이는 대로 그냥 움직이지,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갖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러지 않는다고.
그걸 할 수 있는 거 오로지 인간이란 말이야. 이 물질을 뒤집어 썼을 때만 그런 잔대가리면 이렇게 사사사삭 해갖고 뭐 오만 짓거리를 다 할 수 있는 건 인간이거든. 그래서 인간의 몸에 그렇게 집착을 가져서 죽어서 신이 된 것들이 가지 못하고 여기 주변에서 우리랑 같이 맴돌면서 사는 걸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집착이 떨어지고 가면 그냥 신이 되는 거고, 집착을 뭐 떨어내지 못하고 여기서 주변에서 맴돌고 있으면 그건 귀신이고. 그래서 인간의 목적은 오로지 영적 진화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태어난 거잖아. 그럼 공부만 하면 돼. 모르는 거 하나라도 알고 가면 남는 장사라는 거지. 초발심이 딱 이거거든. 공부하는 자세. 일평생 왜 죽어봤어? 안 죽어봤잖아. 안 죽어봤는데 죽음이 뭔지 알아? 네가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 죽는 거 자체도 공부란 말이야. 사람이 죽어가게 되면 서서히 몸이 무너져가면서 내가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는다면은 그냥 똑 숨이 끊어져서 죽냐면 그렇게 죽어지지 않거든요. 그잖아. 서서히 죽어간단 말이야. 서서히 죽어가 몸이 죽어가는 걸 지켜보는 것조차도 공부라는 거야. 아, 내 몸이 서서히 이렇게 무너져서 죽어가는구나를 지켜보는 것도 공부예요. 공부 아닌 게 어디 있냐는 거지. 공부를 공부로 바라볼 줄 알 때 나는 그 초발심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아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얘기와 모르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수준 차이가 나고 레벨이 다르냐. 딱 이거예요. 아는 사람, 이런 원리들을 아는 사람이 만나면 저 사람이 수십 년간 살면서 고생해서 아는 것들을 나한테 말 몇 마디로 한두 시간 동안에 자기가 경험한 걸 다 얘기해 준단 말이야. 얼마나 그게 고마워. 꼬지 않는단 말이야. 알려줄 때. 모르는 사람은 지가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면 비꼬아서 알려줘. 어떤 식으로 비꼬아서 알려주냐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어이씨, 그럼 너 한번 당해봐. 이런 식으로 비꼰다고. 근데 아는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입으면 안 될까요? 부탁을 해보고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아버리고. 아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마찰이 생기냐고. 마찰이 안 생겨요. 자기는 자기가 아는 정보를 알려준 거잖아, 나한테.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흐름을 막으면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이렇게 되니까 좀 그 에너지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큰언니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실력이 좋으니까 엄마가 그 마음이 또 훅하니 돌아서 또 이렇게 도복을 사입을 수 있어지고 그게 실력이거든. 아는 놈의 실력은 그런 거란 말이야. 내 명분을 깨트릴 수 있는 실력을 갖다 대면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비틀어. 베베 꼬고. 그래서 알려주는 방식이 행군하게 알려준단 말이야. 성깔 있게, 날카롭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이걸 설명을 어머니한테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런 걸 아는 사람은 어떻게 풀어나가냐. 풀어나가는 원리들을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걸 당장 어떻게 풀어낼 수 없잖아요. 내 실력이. 그럴 때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 상대방이 이렇게 사납게 하고 날카롭게 하고 그러면 나는 자꾸 삐죽삐죽거리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왜? 내가 아직 그렇게까지 공부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나도 자꾸 부대끼고 마찰이 일어나잖아, 내 속에.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그 얘기를 쭉 듣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이런 겁니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도인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심을 가지고 초발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것도 나에게 공부거리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거니, 그 중생이 중생짓 하는데 뭐 문제 있습니까? 잘못한 게 있습니까? 걔는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이 중생짓 하는 거니까 그래, 너는 네 할 짓 하는 거다. 대신 나한테 정보를 주고 알려줬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꾸덕 받아먹고 또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아직은 그걸 풀어낼 실력이 안 되거든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풀어낼 수 있냐고. 엄마가 못 풀어내거든요. 알려줘도 안 돼요. 내가 근기가. 왜냐면 이게 사람들이 참 요 얘기를 또 한번 해보자고. 재미나니까. 큰 스님 찾아가고 친견을 받아갖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스승님을 찾아가갖고서 뭐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뭘 이렇게 따고 뭐 무당을 찾아가갖고 뭐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해. 그래서 어떻게 될지 미래 일을 좀 알게 된다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좀 파악을 한다거나 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풀어낼 수 있냐면 못 풀어내요. 도인들의 방법, 미래를 아는 사람들의 그 방법으로 내가 그걸 풀어낼 수 있냐면 내가 알아낸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실력이 안 돼서 알려줘도 나는 그걸 못해요. 그럼 도인들은 그걸 알려주냐? 어떻게 알려주냐? 내 근기에 맞게 알려줘요. 내 얘기를 잘 듣고 내 근기를 파악을 해서 내 근기에 맞게 알려줘요. 만약에 그분이라면 그런 선택 안 해요. 그분은 그런 선택을 안 해요. 더 좋은 선택들이 많아요. 근데 더 좋은 선택들을 알려주면 네가 할 수 있냐면 못해요. 그래서 네 근기에 맞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주는데 이것조차도 지 맘에 안 들어. 그래서 가져가갖고서 지 생각대로 비틀어. 그래서 결국에는 아무리 도인한테 가서 묻고 부처님한테 가서 묻고 큰 스님한테 가서 묻고 스승님한테 가서 묻고 해도 네 앞에 네 문제는 네가 공부된 만큼 풀어나가기 때문에 백날 가서 물어봐도 너는 좋아질 리가 없다. 좋아지지 않는다.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도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냐면 아니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중생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누군가한테 뭘 물어갖고서는 세상을 풀어나가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가서 그게 뒤엉켜서 더 안 좋은 결과로 돌아와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망가지게 되어 있고. 물어서 해결하는 놈은 결국에 나중에 가면 더 크게 망가져요. 그러면 어떻게 풀어가는 게 가장 좋냐?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내 바닥을 다 드러내놓고 다 가스 발리고 물어보고 그렇게 물어볼 사람이 있다면 까발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만저만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원리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어디 서 있고 그럼 내 실력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야지. 이 고통을 감내하고 지나가야지. 내 실력이 안 쌓여져서 지금 그 문제가 닥쳤는데 그거 해결해달라고서는 찾아간다고 그게 해결되냐면 해결 안 되게 돼 있다니까. 이건 도인 아니라 도인 할아버지, 부처님 아니라 부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도 전지전능한 양반이 와도 그건 못 풀어줘. 네가 꼬아는 걸 누가 풀어주냐고. 그걸 해결해 주잖아. 그 감당을 누가 해야 되냐면 그걸 풀어준 사람이 해줘야 돼. 왜 의사가 엄마 자기가 고치는 병으로 나중에 아파 누워지는지 알아요? 이 원리가 그 원리랑 딱 맞물리는 거예요. 암 전문의가 암에 걸리고요. 관절 전문의가 관절 걸리고요. 수술 진짜 잘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고요. 심장마비로 죽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지가 살면서 베베베베베베베 꽈갖고서는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걸 내가 훅하니 풀어주면 걔 인생을 베베 까왔던 그 인과들이 나를 두들긴다니까. 결국엔 그걸 풀어준 사람한테 와서 두들기게 돼 있어. 그래서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님이나 뭐 도인들은 그걸 그렇게 안 풀어준다고. 이게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초발심 잃지 않고 공부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저절로 풀려나가는데 지가 그 노력은 안 하고 지가 앞에 밥은 차려줬으니까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고 소화하는 건 지가 해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하는 놈이 한 놈도 못 봤다. 내가 구인사에서도 한 놈을 못 봤다니까. 그런 놈 있으면 될 거라고 내가 그러잖아. 있다. 그러면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허경영이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 거기에 막 가서 막 그 하늘공이라고 시주에 가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네 쏘가지에 도둑놈 심보 때문에 허경영이한테 당한다. 왜? 허경영만 외치면 다 된대거든. 허경영만 외치면 다 이루어진대. 하늘궁에 가고. 네 속에 도둑놈 심보가 없으면 그런 것에 안 속아. 너는 네 노력은 안 하고 그냥 공짜로 그냥 돈만 갖다 바치면 다 이루어지고 다 해결될 거라고. 도둑놈 심보에 사기에 당하는 거거든. 그게 뭐가 다르냐? 저 중세시대 때 하늘나라 가는 면죄부 팔던 거랑 뭐가 다르냐고. 1000년 전에 그 무지했던 애들이 당했던 거에 1000년도 훨씬 지난 지금에 또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등신들처럼. 아이고야, 참. 이 대명천지에 이런 등신짓들을 하고 사냐고. 이 자연에는 딱 하나의 법칙만 존재해요. 인과의 법칙. 왜 인과율이라고 하니까, 불교에서 인과율을 쓰니까 마치 이게 불교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과학자들한테 물어봐봐요. 과학이 어떻게 운행이 되는지. 이 물질의 세계는요, 정확한 인과의 법칙으로 움직여요. 과학의 시대에 과학으로 세상을 다 풀어내겠다라고 지금 도전을 하고 있잖아, 인간이. 근데 이 과학의 세계가 뭘로 움직이냐? 인과율로 움직인다고. 그 인과율은 그냥 자연의 법칙인데 사람 간의 관계는 안 인과율에 따라서 안 움직이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 욕심으로 이건 따로 저것 따로 다 따로 하여튼 오만 이상한 게 자기의 상으로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갖다 만들어 버린다니까. 있는 그대로 놓고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베베 꽈갖고 지 생각대로 만들어서 말들이 얼마나 이게 교묘한데. 내가 민주당 애들, 민주당 지지하는 애들 떠드는 소리를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참, 야, 인간이 저렇게까지 갈 수 있구나라고 느끼는 부분이 나는 그거 보면서 참 놀라운 재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걔네들의 비틀린 논리들이. 자기네 편은 다 정의롭대. 적은 다 인간 쓰레기고 최악이고 마귀고 마녀고 쓰레기로 만들어. 야, 인간의 논리가 어떻게 비약이 되면 저렇게까지 갈 수 있는지 그 끝판을 보여준다니까. 그 얘기를 그럼 또 해보자고. 정치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한 나라야. 그죠?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 나라에 이 나라가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정치 얘기를 하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왜 이게 그 극단으로 갈라서냐. 좌우로.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은 나라를 위하지 않는다. 너희들 패거리를 위한다. 좌든 우든 한 놈도 나라를 위하는 놈이 없다.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아. 좌든 우든. 더 심하고 덜 심하고 차이는 있어 분명히. 내가 좌 애들을 왜 안 좋아하냐면 말이 너무 넘어가. 정도를 너무 넘어서 있어. 우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왜냐면 좀 무식해. 촌스럽고. 욕심은 많은데 욕심 그득해갖고 막 이렇게 쥐고 있는 욕심은 되게 많아. 대부분 다 그래. 근데 좀 촌빨 날려. 좌는 깨끗했으면은 내가 인정을 해줘. 너희들이 꿈꾸는 세상이 투명하고 맑고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살면 너희들에게 힘 실어줄 수 있어. 야, 그죠? 근데 김영삼이 때부터 뒷돈 안 받은 놈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뒷돈 안 받은 놈 있으면 한 놈이라도 있으면 데리고 와보라니까. 노무현이도 왜 자살했어? 마누라가 뒷돈 받아서 그거 책임지고 지가 자살했어. 제발 좀 증거 안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 이거야. 죄가 없는데 왜 자살해?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자살해? 너무나 명백하니까 자기 선에서 끄는 거야. 나는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노무현이 이렇게 막 피눈물을 흘리면서 검찰들이 헛소리 하지 말라 제발 좀. 그러니까 나는 뭐냐 하면 잘못이 드러났을 때 죄송합니다. 무리를 빚었습니다. 라고 물러나라.
보수들은 이걸 해왔다고. 그동안의 보수들을 보면 뭔가 안 했다고 하다가도 그게 드러나고 무리가 일어나서 문제가 자꾸 시끄러워지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 우리 선배들은 다.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이 베이비 부머 세대들부터라니까. 이 새끼네들 진짜 내가 욕이 나오는 게 딱 그거야. 분명히 명명백백하게 잘못한 게 드러났는데 죄가 없대. 이건 탄압이래. 뭐 이런 개소리가 다 있냐고. 조국이가요, 미국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몇 년 되지 않아서 100억 넘는 자산가가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하면 대학 교수가, 기껏해야 교수 나부랭이가 그런 자산가가 될 수 있냐고. 누가 봐도 이상한데. 근데 그거 털었냐고. 그거는 털지도 않았어. 그거 조금 털려고 하다가 말았다고. 동생이 다 뒤집어 쓰고 갔지. 근데 너희들은 그 재산이 있고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인맥, 인프라가 있어서 너희들끼리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스펙을, 자식들 학교 갈 때 스펙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고 하는 게 너희들 사회에서는 그냥 보편화되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냐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80% 이상이라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자괴감 느껴지고 상실감 느껴지고 야 씨발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실제 법으로도 실정 법으로도 그게 잘못이고 그러면 지가 법무부 장관에 갔다가 물러나야지. 끝까지 자긴 잘못한 게 없다라고. 뭐가 이렇게 뻔뻔하지? 아니 그래서 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1심, 2심 유죄가 났는데 그것도 탄압이라 그러면서 당을 만들어서 나와갖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또 하고 그래서 결국엔 대법원 판결까지 나서 그래서 구치소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면서도 싸우자 뭐 이러면서 나는 이게 정신병자들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그걸 지지해요. 지식인이라고 하는 애들이. 내가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낙연을 선택했으면 민주당을 그렇게까지 내가 뭐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은요, 죄가 판결이 났든 안 났든 걔와 관련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다 구속이 됐고요. 유죄를 받아서 5명인가 죽었어요. 그러면 지가 대통령 꿈을 버려야지. 내려놔야 돼요. 더군다나 그 자살하고 죽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본인을 위해서 정치 그만하라고 했다고. 그 원기와 한이 담겨져 있는데 그걸 이 집단 체제들이 정의롭다라고 너희한테 정의가 어딨냐. 너희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하고 너희들이 윤석열의 계엄이 잘못됐다고 말할 너희들이 그런 양심과 그런 도덕성을 갖춘 집단이라면 윤석열 욕해도 내가 뭐라 안 한다. 근데 너희들은 더 하지 않냐. 그러면 윤석열의 계엄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 놈 한 명만이라도 내 앞에 와라. 그럴 수 있는 놈들이 있다면 없다고 나는 단언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수 우파라고 하는 데서 대통령 까머리가 있냐? 없다. 단언하는데 없다. 너희들 중에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과 품성을 가진 놈 단 한 명도 내 눈엔 보이지 않는다. 김문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한동훈이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릇이 안 된다. 품성과 그릇이. 내가 그러잖아요. 오세훈이는 대통령이 충분히 될 만한 애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꽃길을 깔아줘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애지 험난한 세상을 뚫고 나가는 대통령은 안 돼요. 그걸 못 견뎌낸다고. 걔는 그 대가 약해서. 내가 몇 년 전부터 그 얘기 하잖아요. 오세훈이가 대통령 까면 충분히 되는데 걔 하는 짓 보면 대가 약해서 꽃길이 깔렸을 때는 대통령이지 그러지 않으면 걔 대통령 못 한다고. 그러면 지금 대통령 될 사람이 있냐? 없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2030 애들이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데모를 하고 근데 구심점이 없어. 윤석열을 다시 대통령으로 데리고 올 수는 없단 말이야. 지금 현행법으로 불가능해.
근데 그럼 윤핵관을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대항하는 거야. 기성세대들한테. 너희들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윤석열이는 그나마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윤석열 어게인을 외친다라고서 주장을 하는 거거든.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이 윤어게인 현상을 이해를 못해요. 그럼 나는 얘네들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얘네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2030 애들이 만약에 내 영상을 누군가 봐서 된다면 국회 해산에 올인해라. 국회 해산에 올인해라. 너희들의 모든 역량을 딴 거 다 필요 없이 국회 해산, 22대 국회는 해산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움직일 거다. 이거에는 동의를 할 거다. 그럼 당장 저기 대선은 굳이 대선 하지 마라. 국회 해산 먼저 해라. 국회 해산 먼저 시키고 맨바닥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는 사이 이재명이는 분명히 실형이 나올 테니까 이재명이 실형이 나오면요. 뭐가 되냐면 민주당은 파산이 돼요. 국가보조금으로 400몇 억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거 돈을 토해내야 돼요. 민주당을 유지하려면. 근데 돈이 있어 지들이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해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민주당이 해산이 되면 국민의힘은 너희들도 해산해라. 그래서 양정당 구조를 다 해산해서 국회도 없애고 정당도 없애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자. 헌법을 다시 만들고 손을 좀 보고 그리고 대통령 제도에도 국회 제도에도 좀 다시 좀 모여서 토론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럼 나라의 수반이 왜 없어? 한덕수 있잖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한덕수라는 수반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한덕수는 관료예요. 정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관료로서의 모든 행정 업무는 다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현재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믿고 좌우 흔들리지 않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어디에 편향되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럼 한덕수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두고 정치판을 한번 다 바꾸자. 선관위도 그렇게 해서 선관위 이런 식으로 믿을 수 없다면 선관위도 해체하고 다시 선관위도 만들고 새 판을 짜자. 이거에 2030 애들이 일어서서 나서서 운동을 해주면 국민들이 거기에는 힘을 실어주고 밀어주고 할 거고 그러면 2030 애들 중에서 괜찮은 애들이 나올 거고 얘네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게 만들어주고 길을 열어줘 가면 그러면 정치 세력을 완전히 싹 바꿔서 젊은 세대로 바꿔나갈 수 있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꿈을 꾸고 이게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나는 국민들은 다 공감할 거라고 나는 봐요. 이게 좌든 우든